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임대차법 해설서가 곧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입자의 동의 없인 전셋값을 못 올린다. 임대차법에 따르면은 이 전세 갱신 때 5%까지는 인상할 수 있다. 5%내 인상 보장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국토부의 해설서에 보면요. 5%를 그러니까 집을 가지신 분이 5% 올리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 안 하면 올릴 수가 없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여당이 졸속 법안 통과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사태로 가고 있다.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여기 좀 밑줄에 거의 있어요. 국토부는 23일 만든 해설서에서 임차인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거부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유구찬 변호사,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해설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기존에 있던 조항이거든요. 예. 법에. 근데 그 조항에 대한 법 그 판례는 예. 저 형성권으로 해서 그래요. 청구하면 바로 그냥 효과 나타나는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예. 그래서 법을 그렇게 규정을 바꿨어야 되는데 예. 법 규정을 그렇게 정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부분, 요 5% 관련된 법 규정은 그렇게 명확하게 써지 않은 것 같아요. 법에는요. 이전에 있던 조항을 거의 유사하게 갖다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저 국토부 해설이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해석이죠. 법을 판례에 반하게 해석하는 규정이라서 예. 저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예. 입법적 해결을 못하고 저렇게 해석적으로 해결하는데 저건 판례에 반합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논란과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으로 가면 저렇게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국토부가 28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이 해설서를 올린다거든요.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기를 근거로 해서 5% 못 올려줍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공과금 등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예.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인상된 안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예. 금액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법원을 통해서.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예. 국토부의 저런 해설은 판례 그 입장 비춰보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예. 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법이요. 요 부분이 있군요. 요 위에, 요 밑줄 윗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세입자의 갱신권은 명확히 규정하고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임의 조항으로 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설이 나왔는데 이 해설 여지에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다고 지금 유구찬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임차인, 임대인 또 갈등을 벌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걸 가지고요. 지금 이런 기사도 오늘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마와 폭우가 끝나자마자 이제는요,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강한 비바람을 가진 태풍까지 지금 북상 중입니다. 딱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는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밖에 없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